봅시다. 과제 다 했어? 밀는 거 다 했어? 검사할 거야. 1번부터 한번 합시다. 천천히. 자, 일단 가나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전기적 성질을 활용한 예로 A는 전선의 내부, B는 전선의 외피, 자, 그 다음에 C는 데이터 저장 장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선의 외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 전선의 피복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이제 전선의 내부니까 도선 얘기하는 거고, 보통 우리가 전선은 구리로 많이 만들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도체라는 걸 이제 얘기하길 바라는 거겠지. 그죠? 그 다음에 B, 전선의 피복. 전선의 피복은 당연히 뭐야? 부도체여겠지? 이건 부도체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자, 데이터 저장 장치. C는 데이터 저장 장치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C에서 얘기하는 거는 반도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데이터 저장 장치는 우리가 이제 클리니컬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하드나 뭐 이런 거는 반도체가 아니라 CD를 여러 개, CD는 뭔지 알지? CD를 여러 개 묶어서 만들어 놓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는 반도체는 아닙니다. 알죠? 그거는 이제 자기적 성질을 좀 이용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거는 조금 다르고, 근데 이제 USB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를 좀 이용하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컴퓨터 안에도 이제 반도체 이용한 저장 장치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도 좀 있다는 거고. 여하튼 이제 앞으로 문제 나오는 것에서 데이터 저장 장치로 나오면은 반도체 USB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지? 그래서 요새 이제 뭐 하드나 이런 거 많이 쓰진 않으니까, 자,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전기전도도는 A는 도체고요. B는 부도체죠. 당연히 도체가 훨씬 더 크겠지. 맞는 얘기고. 니은, 자, 단위 부피당 물질 내에 자유전자의 수는 B가 A보다 많다. 자, 도체에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이고 걔네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인 거겠죠. 그래서 당연히 A에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틀린 얘기지. 다음에 C에 이용된 원료는 반도체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적 성질을 제어할 수 있다. C에 이용된 원료는 뭐야? 반도체 얘기하는 거고, 그지? 얘 반도체의 특징은 전기적 성질을 우리가 제어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지? 요건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 4번이 답이 돼요. 됐나? 참고로 어제 클리닉 문제 풀 때도 여러분들 봤겠지만, 전류가 잘 흐르는 거는 도체야. 근데 이거를 제어하기 쉬운 거는 반도체입니다. 알죠? 그렇게 좀 특징을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에 2번. 자, 그림은 다이오드의 전구, 전지를 연결해서 구성한 회로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스위치의 연결 위치에 따라 전구의 불이 켜지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X하고 Y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중 하나이고, X는 규소에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자, X는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불순물을 첨가한 거래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 붕소가 있겠죠. 원자과 전자 3개짜리. 그죠? 얘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반도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P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죠. 이걸 P형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X가 P형 반도체야. Y가 뭐야? Y가 N형 반도체 되는 거겠지? 됐나? 자, 해서 다이오드를 이렇게 해놨는데, 자,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이 다이오드는 정류작용이라는 게 있어서, 전류가 흐를 때가 있고 흐르지 않을 때가 있다고 했단 말이야? 그때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구분하라고 했니? P가 같은 방향에 오면 전류가 흐른다고 했지. 이때 PP라는 거는 요 P형 반도체하고 이 전지, 밑에 있는 게 전지 표시한 건데, 긴 게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죠. 긴 게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P가 같은 쪽에 오면 요렇게 연결이 되면 전류가 흐르는 거고, 그치? 반대로 자 P가 요렇게 반대쪽으로 오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에 연결을 하면, 그치? 요렇게 얘를 A에다 요렇게 연결을 하면 불이 켜지는 거고, 얘를 어디에다가 B에다가 요렇게 연결을 하면 불이 켜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 근데 요새 최근에 여러분들 어제 클리닉 문제 풀 때도 그렇고 요렇게 다이오드 연결하는 문제가 별로 없었죠, 그지? 요런 문제가 요새 이렇게 새로 바뀐 교육 과정에서는 많이 다뤄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오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그지? 너 나왔을 때 풀어줄 수 있어야 되니까 전류가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 요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X는 P형 반도체이다. 맞는 얘기고요. 자, 니은 기억은 불이 켜지지 않는다. 맞는 얘기고요. Y는 자, 규수의 Y는 지금 N형 반도체죠. 원자과 전자가 5개의 불순물을 첨가한 거다. 맞죠? 다 맞네. 자, 다음에 3번. 자, 표가는 자, 반도체 소자 ABC에서 특징 기억니은 디귿의 유무를 나는 특징 기억니은 디귿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BC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네, 발광 다이오드 중에 하나를 나타낸 거다라고 나와 있어요. 요런 문제가 나오면 봐봐. 여기 지금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LED 얘기하는 겁니다. 발광 다이오드가 LED 얘기하는 건데, 그치? 자, 여기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전압을 증폭시키는 게 누구 역할이야? 트랜지스터 역할이죠. 빛의 삼원색을 구현하는 거, 이게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조명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 그게 다이오드죠. 전류가 흘렀다, 전류가 흘렀다가 안 흘렀다가, 그지? 됐나? 근데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거는 다이오드만 그런 게 아니라 트랜지스터도 가능해요. 됐나? 트랜지스터도 스위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래나? 전압을 증폭시킬 수 있다. 지금 여기가 이제 나머지 뭐 XX 들어가겠지,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서 봅시다. 자, C 같은 경우는 기억니은 디귿 이렇게 와야지. 쏘리. 디귿은 X 두 개. 디귿도 보니까 디귿도 X 두 개, O 하나. 니은도 X 두 개, O 하나. 그지? 얘도 X 두 개, O 하나. 얘도 X 두 개, O 하나. 그지? 근데 누구만? 얘만 O 두 개, X 하나네. 그지? 그럼 여기 기억에 해당하는 게 O 두 개, X 하나가 돼서 요 A에 들어가는 게 5가 되겠네. 됐나요? 됐나? 그럼 요렇게 되면 다시 이번에는 그럼 기억에서 X에 해당하는 게 C잖아. 기억에서 얘가 기억이란 얘기인데 기억에서 X에 해당하는 게 C잖아. 그럼 이게 발광 다이오드 얘기하는 거죠. 여기 하나하나 끼워 맞추면 돼요.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에서 어디 O에 해당하는 게 뭐야? 발광 다이오드에서 O에 해당하는 거 요거네. 그죠? 빛의 삼원색. 요게 디귿이잖아. 이게 빛의 삼원색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얘가 디귿이 될 거고 나머지 얘가 니은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리고 트랜지스터만 O가 두 개죠?
그지? 그럼 뭐 여기서 O가 두 개인 거는 A네. 그럼 A가 트랜지스터고, 그 다음에 B가 다이오드 되겠지, 그러면. 됐어? 선생님이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니까 조금 속도가 느리지만, 여러분들 직접 이제 끼워 맞출 때는 그렇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알았죠? 그래서 여기 요렇게 먼저 얘네들을 요렇게 맞춰놔야, 지금 선생님 표로 오른쪽에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놔야 왼쪽에 있는 애랑 요렇게 맞춰볼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봐봐. 여기 표에 이제 여기 봐봐. 여기 이제 여기가 기억 니은 디귿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 종류 A, B, C를 나타낸 건데, 그지? 저거하고 X축, Y축이 바뀌었죠? 그지? 그러니까 좀 보기 불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할 때는 얘네를 이렇게 X축으로 놓고, Y축으로 놓고, 얘네를 기억 니은 듯해서 저 표로처럼 만들어서 맞추는 게 나중에 보기 편할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요령껏 하시면 되는 거고, 알았죠? 자, 해서 요렇게 이제 찾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A는 O이다. 맞아요. B가 뭐야? 다이오드? 주기적으로 변하는 신호를 일정하게 해준다. 이때 주기적으로 변하는 신호라는 거는 뭐 얘기하는 거야? 이게 교류 얘기하는 거고. 일정하게 바꿔준다는 게 직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줄 수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맞는 얘기고. 디귿은 전류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 디귿이 누군데? 빛의 삼원색을 구현할 수 있다. 틀렸는데? 그쵸. 기억 니은 3번이 답이 되겠네. 됐어요? 다음은 적외선 센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발신부, LED로부터 방출된 적외선 빛이 물체에 반사되어 적외선 수신부에 도달하면 적외선 수신부의 전기 전도도가 변한다. 그러니까 여기 LED에서 적외선이 이렇게 나갔다가 얘가 어딘가에 반사돼서 다시 돌아오면 이쪽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때 감지 표시 LED 등에 전류가 흘러 불이 들어오게 된다. 여기 회로 기판에서 이제 전기 전도도가 변하게 되고 뭐 블라블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적외선 수신부에서 감지한 빛 신호가 약해서 센서가 잘 작동하지 않을 때, 디귿을 이용해서 신호가 증폭된대요. 증폭시키는 게 누구 역할이었어? 트랜지스터 역할이었지? 이 디귿에 들어가는 건 트랜지스터가 들어가겠네요. 자, 기억에서 전기전도도가 감소한다. 전기전도도가 변한다고 했는데 적외선 수신부에 전기전도도가 변한다. 그 변하는 게 감소하는 거냐? 라는 건데 아니죠. 증가하는 거지. 빛이 들어왔는데. 그죠? 적외선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그 들어온 거에 따라서 전기도도가 증가해야 이 회로에서 알 수가 있지. 근데 그게 증가한 게 여기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빛 신호가 약해서 센서가 잘 작동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증가했는데 그게 충분히 증가하지 않은 거를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여기서 약할까봐 걱정인데 뭐하러 저기서 감소시키겠어? 그죠? 자, 니은의 전기적 성질은, 니은은 어딨냐? 여기 이거 인쇄 회로기판. 오케이. 자,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반도체이다. 아니지. 기판은 뭘로 코팅해요? 부도체로 코팅하는 겁니다. 기판은 부도체로 코팅하는 거야. 여기 잠깐 봐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죠. 이런 걸 소자라고 하는데 얘네 사이에 전류가 흘러야 되잖아. 전류가 딴 데로 흘러버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 부품들, 소자들이 있는데 빼고 나머지는 다 뭐로? 이렇게 부도체로 코팅을 해야 돼요. 다른 데로 전류가 흘러버리면 안 되니까. 그치? 그래서 기판은 부도체로 하는 거예요. 디귿은 아까 얘기한 대로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는 게 적절하고요. 디귿 하나만 맞는 얘기가 되겠네.
됐어요? 자, 해서 요런 내용들을 이제 보고,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서 우리 지난번에 여기 자 지구 시스템 얘기를 쭉 봤었는데 쭉 보다가 어디 여기 뭐 직권, 기권 요런 얘기들 봤었죠? 생물권 얘기 보면서 생명 가능 지대까지 지난번에 했던 것 같아. 그죠?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적절한 거리 떨어져 있어야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고 그래야 거기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얘기부터 이제 보도록 합시다.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그다음 여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위에 그림이나 밑에 잘 나와 있는데 여기 잠깐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권이라는 걸 봤고, 그 다음에 직권도 있고, 그 다음에 수권도 있고, 이걸 둘러싼 전체 이제 바깥쪽에 이제 외권이라는 게 있고, 근데 외권은 그렇게 많이 따지는 건 아닌데, 자, 그리고 생물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들어가요. 자, 이랬을 때, 자, 기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주는 것도 있을 거고, 그치? 기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 몇 가지만 뭐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볼까? 기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줘. 바람이 불어. 그래서 풍화작용을 해. 그죠? 그러면, 그죠? 기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주는 게 되겠지. 뭐, 풍화작용을 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직권이 기권한테 영향을 주는 건 없을까? 직권이 기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 황사? 그죠? 사막에 모래바람이 이렇게 막 저기 하면은 공기가 오염이 되잖아. 공기 질이 안 좋아지죠. 그지?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기권이 수권한테 영향을 준다. 이건 뭐, 풍하고 비슷하지. 파도. 그지? 파도가 바람이 불어서 생기는 거니까. 그죠? 수권이 기권한테 영향을 준다. 이건 뭐가 있을까? 수권이 기권한테 영향을 준다. 뭐, 예를 들면, 뭐, 수증기를 공급해 주는 거라든지, 뭐, 그죠? 그래, 구름 만들어지니까. 이제 뭐,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거고. 직권이 수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 수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수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주면 풍하고 비슷하게 이제 침식 같은 게 있겠지. 강물이 흘러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지?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만 있나? 생물권이 가운데 있는 이유도 있겠죠. 기권이 생물권한테 생물권이 기권한테 그죠? 얘네끼리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단 말이야. 그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상호작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역들끼리 어떻게 상호작용을 주고받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거에 대한 예시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A, B, C, D, E, F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치?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앞에 이제 한번 보면서 봅시다. 자, A, 기권하고 직권의 영향, 뭐, 사막에서 뭐 침식작용으로, 그지? 풍화작용으로 버섯바위가 생성된다든지, 그죠? 거꾸로, 직권이 기권한테 영향 주는 거는 화산활동, 그지? 화산이 터지면서 온갖 가스들이 막 나오고 이러니까, 그죠? 기권으로 분출하게 될 거고. B에서는 직권과 수권, 그러면 지진에 의해서 해일이 발생한다, 그죠? 지진으로 땅이 팍 튀어오르면 그걸로 물을 딱 밀어 올려가지고 그게 해일이 쓰나미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파도에 의한 침식으로 해안절벽 생기는 거. 대충 어떤 건지 알죠? 선생님 굳이 길게 설명 안 할게요. 뭐 이런 거라든지. C, 기권과 수권 사이에 바람의 영향으로 해류가 발생한다든지 파도가 친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자 열대역에서 두꺼운 정란운이 만들어져서 태풍이 발생한다. 그죠? 좀 전에 설명했던 구름 만드는 거. 그지?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져야 이제 나중에 뭐 좀 심해지면 태풍도 되고 뭐 이런 거니까. 그 다음에 D, 기권하고 생물권 사이에. 그지? 네, 뭐 기권하고 생물권은 뭐야? 광합성할 때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생명체가 호흡하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하지 산소를 공급해 준다든지
거꾸로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내보내면은 그거는 뭐가 되겠어? 생물권이 기권에 영향을 주는 거지. 이해됐어요? 광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 기권이 생물권한테, 그죠?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내보내면 생물권이 기권한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런 영향, 그 다음에 뭐 생물권과 직권, 수권하고 요런 이제 영향들을 주고 받는다는 얘기예요. 됐나? 그래서 요런 예시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서술형으로 문제 물어볼 수도 있겠죠. 뭐 예시를 한번 들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내 생각에는 그렇게는 잘 나올 것 같진 않아. 왜냐면 서술형 채점하기가 까다로워, 그렇게 되면. 애들이 뭘 쓸 줄 알고. 그죠? 예시들이 너무 다양해서, 그렇게는 잘 나오진 않고, 고르는 거 정도로 나오거나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교과서나 나중에 이제 입학하고 나서 교과서나 아니면 학교에서 학습지를 많이 준단 말이야. 학습지에 나와 있는 예시나 이런 것들 좀 잘 봐둬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외권과 다른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 이게 지난번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여기에 이제 말고 외권이라는 것도 있다고 했지. 이제 외권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를 벗어난 나머지 것들을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태양이나 이런 애들로부터 뭐 하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주고받으니까 에너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여기에서 자, 외권하고 기권 사이에 주고받는 거 뭐가 있지? 블라블라 해가지고 오로라 발생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유성이 관찰되는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외권하고 직권이 영향을 주고받는 건 뭐가 있어? 지난번 우리 직권할 때 외핵이 액체니까 얘네 때문에 뭐가 생긴다 해서 지구자기장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지? 그래서 지구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 이건 직권이 외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네. 자, 외권과 생물권 사이에는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치? 광합성 하려면 뭐가 필요해? 햇빛이 필요하지? 그죠? 그래서 광합성. 그치? 그래서 요런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표로 또 나와 있는데 또 똑같은 얘기야, 이것도. 앞에서 이제 길게 얘기 나왔던 것들을 좀 핵심적인 단어들만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됐나요? 이거를 뭐 하나하나 선생님이 지금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쭉 보면서 좀 잘 이해 안 되는 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저 뭐, 엘니뇨? 니네 중학교 때 엘니뇨 배우냐? 안 배우지? 이거는 저기, 통합과학 2에 나오는 내용이야. 그래서 학교에서 얘기 안 해주면 안 나올 거고, 몇몇은 이제 안 배운 내용들 좀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얘기하시면 나중에 또 선생님 설명해 줄 테니까, 뭐 이제, 뭐 광합성 호흡 이런 거는 뭐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지구 시스템이 생명체에 기여하는, 생명체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뭐가 있겠니? 라는 겁니다. 됐나? 직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명체들이 대부분 어디에? 직권에 살고 있죠. 거기에서 이제 식물도 직권에 살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먹이도 얻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기권은 당연히 뭐야? 호흡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공급받을 수가 있고 수권은 물을 공급받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나와 있고 이거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인간 활동이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인간이 뭐 좋은 영향을 주겠니? 다 어쨌든 안 좋겠지. 가장 핵심적으로는 지구온난화예요. 그지?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고 여기도 이제 보시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다. 뭐 그 정도 다 알고 있잖아.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는 거는. 그지? 그래서 그 다음에 평균 기온 상승, 그죠? 그 다음에 빙하 감소, 해수면 상승. 그지?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지구온난화 얘기야, 지구온난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산림 파괴하는 거, 그치? 그래서 뭐 사막화 현상, 그치? 이라든지, 그죠? 반사율이 변한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생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황사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거. 그 내용을 좀 잘 모르는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잘 이해 안 되는 건 얘기를 하세요. 지표의 반사율이 변한다는 건 뭐냐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있는데, 지구에서 그 에너지를 다 흡수하는 게 아니야. 반사하기도 해요. 일부분을. 근데 반사 못하면 뭐 한다는 얘기야? 흡수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돼? 더 올라가겠지, 그러면.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뭐 대기오염 물질이나 수질오염 같은 거. 하여튼 뭐, 인간이 좋은 건 없어. 그래서 이런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요렇게 이제 개념 확인 체크 문제가 있죠. 자, 요거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가도록 합시다. 녹화 잠깐 끊었다가.